이강민의 잡시사 12월 호 12번째 페이지 과학 얘기하는 과교일입니다. 곽재식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곽재식 작가도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많이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요즘도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철 되면 이제 이런 거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이름을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네. 저는 뭐 실이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실 뭐 물개라는 뜻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전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설마 누가 그걸 물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어떤 건지 뭐 저는 처음에 그냥 그 모양이 예뻐가지고 그냥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모양이 예뻐서 모으죠. 보통 이제 어린이들은 한 몇 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네.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는데 네네. 그 카드를 봉할 때 그 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딱 붙였더라고요. 이거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였구나. 저 한 3, 4년을 거의 의미 없이 실을 사다가 그냥 모양이 예뻐서 그냥 모아놓는 용도이구나라고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그 실이 봉이 난다는 그런 나중에 뜻인가. 띠부띠부 실이라고 아시나요? 그 이제 제가 저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이구나. 네. 물개가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주제는 손흥민 선수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물론이죠.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약간 물개에도 좀 어울리는 듯한. 엉엉. 약간 뛰어나군요. 소리 한번 내드렸습니다. 해야 방송 진행할 수 있구나. 네. 알겠고요. 네. 구입하면 저희한테 인증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자 탐구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또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실이 도입된 게 오늘의 주인공을 기리는 마음에서 도입이 됐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과학자 누구인가요? 네, 오늘의 과학자 김점동이라는 분이십니다. 김점동. 네, 한때는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계셨던 분이시죠. 뭐가 본명인가요? 김점동이 본명입니다. 김점동 선생님.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그러신가요? 네. 아직도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9세기 말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20세기 극초에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근대 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료를 한 실제로 환자들을 돌보신 1세대 근대 의학 의사 선생님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근대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의사 자격을 따고 돌아오신 분으로는 거의 최초의 분이시다. 한국에서 근대의학을 펼친 최초의 분. 네, 거의 최초의 분. 그걸 뭐 이게 기록이 이런 건 뭐 올림픽 기록 같은 게 아니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데 사실은 뭐 김익남이라든가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몇 분 계시기는 한데 뭐 거의 뭐 한두 달 차이 뭐 이런 정도. 1세대 중에 1세대다. 1세대 중에 한 분이시고 여성 의사로서는 여의사로서 활동하신 분으로는 뭐 단연 독보적으로 제일 앞서 계신 분이시죠. 또 여성분이셨군요. 그럼 대충 시기가 몇 년도? 이분이 1876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년 전 정도에 태어나셨죠. 고종황제 계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의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활발하게 환자들을 돌보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시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근대 의학을 공부를 하고 의학과 관련된 어떤 자격을 취득한 분이라고 하면 뭐 좀 더 앞서시는 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만 하더라도 독립신문으로 유명한 서재필 선생 같은 경우에 의술을 펼치셨나요? 서재필 선생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과공부해가지고 뭐 정치하시고 그러다가 뭐 갑신정변, 3.1천하 뭐 이런데 연루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익숙한데. 그러다가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했잖아요. 갑신정변이 이제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이제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실패했으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망명을 떠나다가 결국은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뭐 먹고 살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뭐해? 근데 이분이 뭐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분 과거 급제 출신이거든요. 이분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게 공부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뭐 물론 뭐 영어 안 통하긴 하는데 이분 또 과거 공부하면서 또 한문 이런 거 다 익히신 분이거든요. 그랬겠죠. 영어 뭐 어려워봐야 뭐 한문보다 어렵겠냐. 알파벳 24글자밖에 안 되는데. 다르죠 그래도. 근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서재필 선생은 정착해가지고 근데 먹고 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지식, 두뇌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안정된 삶을 살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의학 면허를 따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사 생활을 쭉 많이 하셨습니다. 닥터였군요. 네, 서재필 선생이. 예.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정황이 좀 바뀐 다음에 다시 한반도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후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독립신문 활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치 언론 활동을 쭉 하셨죠. 그래서 정작 한반도에서는 뭐 의술을 펼친다거나 의학을 누구한테 전수해 준다거나 이런 활동 거의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뭐 면허를 딴 기록으로 따지면 굉장히 앞서지만 한반도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봤다라고 하기에는 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실제로 한국에서 그러면 의술을 펼치고 환자를 돌보고 이런 거는 누가 맨 먼저냐 따지다 보면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몇 분 계신데 그 한 달, 두 달 정도 차이로 꼽히는 그 1세대 몇 분 중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최초의 여의사 김정동 선생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김점동.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조남인데. 근데 아까 바게스터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김점동 선생님의 영어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우리가 영어 이름을 쓰더라도 제 영어 이름이 알렉스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름이신가요? 네, 저는 영어학원에서 지어줬어요. 저희가 A그룹이어서 A로 시작하는 이름들 다 지어줬는데. 어쨌든 제가 그 외국에서 알렉스라고 해도 알렉스 리라고 하지 성까지 바꾸진 않잖아요. 그렇죠. 알렉스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김점동 선생님인데 왜 바게스터라고 성까지 이렇게 바꾸셨는지. 심지어 이분은 최근까지 김점동이라는 본명보다 바게스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80년대 이럴 때에 한국에서 일찌감치 성취를 이룬 여성들에 대해서 논하는 어떤 뭐 이런 기사 자료 같은 걸 보면 20세기 초에 활동하는 의사로 박에스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김점동이라는 본명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이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뒤늦게 발굴해내서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그러면 본명 김점동이라는 이름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바게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느냐? 일단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 선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선교 목적도 가진 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접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세례명으로서 만든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왕비죠. 그렇습니다. 에스더 왕비.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택한 그런 이름이고요. 이분이 박여선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에 남편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을 하면서 뭐 이름은 이분 뭐 A 그룹이라 E 그룹이라서 영어학원에서 에스더라는 이름 지어준 게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고른 것이고 영어 이름이 에스더에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성 박을 따가지고 에스더 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많이 불리우고 있었는데 한국인 부부지만 미국의 그 관습을 따른 거네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다 보니까 에스더 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성장을 하셨다가 귀국을 하면서 그 미국인 선교사단을 따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 단체에서 세운 병원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에스더 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으로 뒤집혀가지고 에스더 박이니까 박에스더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의외로 한 40년대, 50년대 자료에는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이분 막 훈장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표창장 같은 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받으시고 이랬거든요. 위대한 그런 봉사활동을 펼쳤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꽤나 알려진 이름이셨는데 오히려 한 80년대, 90년대 초에 들어서 수많은 여러 근대사에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확 발굴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잊혀졌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이후로 좀 재발굴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명은 김점동이셨구나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김점동이라는 이름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다시 재조명해드릴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1800년대 후반 요 시기라는 게 숫자에서 느껴지는 그 아득한 기운이랄까요? 특히나 그때는 여성에게는 교육의 길이 완전히 닫혀있던 시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완전 닫혀있던 시대였죠. 정말로. 근데 어떻게 이분은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어떤 그런 공식적인 교육을 표방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공식적이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선교사 단체에서 시작한 학교니까 네. 그런 학교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화학당이었죠. 아, 예. 지금의 이제 서울 정동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화여고로 이어지고 아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터에서 처음 시작된 학교였죠. 네. 이 터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병원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네. 한편에서는 이제 학교를 건설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사업을 펼치셨던 이 선교사 분이 미국에서 건너오신 여성분 선교사께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여성 선교에 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여성을 위한 병원을 특별히 좀 건설을 해가지고 아하.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네. 학교도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를 특별히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 조선 같은 환경에서 네.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교육이 너무나 미비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때 라고 여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의원 같은 게 나름대로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남성이 의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의원은 당연히 한의학 기반의.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이 서양에서 그러니까 근대 의학을 배우고 돌아오신 한국인으로서는 이 김점동 이분 처음이에요. 네, 당연히 이전에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네. 한의학을. 그래서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이런 데서 일하는 의사들은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아, 예.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을 위한 병원을 처음으로 건립을 하고 학교도 처음으로 건립을 했던 그런 것인데 네, 네.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희한하게 나가지고 소문?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서나 발생하는 네. 외국인 혐오 뭐 이런 정서도 좀 있었거니와 아,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유럽 열강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면 침략 목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도 있었거니와 거기에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이 생김새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다. 어. 우리와는 어떤 전혀 다른 그런 체계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게 다 엮이다 보니까 네. 약간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악마다라는 식으로 악마. 약간 그런 게 끼었어요. 네. 살짝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소문처럼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황당한 소문까지 진짜 꽤나 진지하게 돌았냐면 네. 저 유럽 사람들은 저렇게 뭐 부유하게 나타나가지고 뭐 건물도 뭐 지어주고 뭘 한다 하지만 네. 사실은 조선의 어린이들을 살살 꼬여가지고 네. 그 어린이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났어요. 네? 잡아먹힌다 저희가. 굉장히 너무 나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네. 계속 부풀다 보니까 곽재식 괴담 시리즈로 가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예. 가장 나쁜 짓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오. 가뜩이나 그런 외국인 유럽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었던 가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거 뭐 학교를 차리면서 가고 싶지가 않죠. 어린이들 오세요라고 해봐야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저런. 그래서 이화학당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이 누구냐? 네. 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번 1번이죠. 0001번. 0001번 내지는 0002번 둘 중에 한 명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당시에 조선 서울에서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네. 길바닥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 네. 어머니와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 예. 어머니를 일단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치료를 해주고 그 옆에 쓰러져 있던 딸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데려온 것이 이화학당 0001번. 네.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분이 0002번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딴 분이 먼저 오셨을 수도 있다라고 예. 해가지고. 네, 그것이 이화학당의 출발이었습니다. 입학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화여대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난리.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놀라운 옛날 일이죠. 곽재식 작가 강의 들으려고 지금 다 줄을 섰습니다. 지금. 그렇진 예. 않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아, 정도의 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김점동 선생이 당시에 이런 외국인 관련된 선교 단체, 선교 기관, 외국인 클럽, 대사관, 외국인 그런 거주지들이 많이 있던 서울의 정동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동에. 네, 정동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김점동 선생의 네, 아버님이?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예. 근데 부친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 외국인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길 잘 모르겠다 이러면 길 안내를 해준다든가. 뗄감 좀 해. 뭐 뗄감 뭐 여기 도대체 한국이 겨울에 추워 엄청 추운데 예. 뭘 떼고 살아야 되느냐. 온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뭐 두유노 뗄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뗄감 좀 구해다 준다거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음. 그런 외국인 선교하시는 분의 집사로 일을 하시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돈 선생 아버님께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 같은 게 헛소문일 뿐이라는 걸 잘 아신 아셨구나. 거예요. 뻔히 아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런 학교가 생겨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네. 우리 딸애도 보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뭐 교육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그때 당시 학교에 가면 약간 이렇게 뭐 잠잘 곳도 좀 마련해 주기도 하고 기숙사 같은 형태로 아니면 밥도 먹여주고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집에서 뭐 저러고 있어봐야 뭐 하겠느냐. 그리고 뭐 일을 뭐 그렇게 많이 시킬 만큼 우리가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에 보내면 뭐 좋은 것도 배우고 밥 끼니라도 좀 그쪽에서 때울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사람들도 겪어보니까 괜찮고. 그런 의도는 그러니까 편견이 없어진 거죠. 같이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김점동 선생도 이화학당 학번을 만약에 매겨서 따지자면 거의 한 10번 안쪽으로 들어올 10번 거예요. 안쪽으로. 거의 뭐 이화여고나 이화여대 다니신 분들은 그냥 선배 중에 거의 제 한 1기 선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분으로 들어가셨는 그런 별 생각 없이 들어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의 운명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어도 좀 배우셨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김점동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의사 일을 하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동에 가면 그런 그 안내 편말 같은 게 있는데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궁중에서 내려줬습니다. 좋은 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자는 뭐 보호한다 뜻이니까 그냥 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구여관 이렇게 들으면 무슨 이게 뭐 여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호텔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까? 전혀 그런 뜻 아니고요. 이게 여자가 그 여성이라고 할 때 그 여자예요. 그래서 앞에 보자를 떼면 구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을 구해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병원 이름으로 괜찮은 좋은 이름이죠. 그러네요. 궁중에서 내려준 이름이에요. 뭐 명성황후가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뭐 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끊을게 잘해야 되네. 구여관이라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좋은 그런 의술을 현대적인 의술을 가진 그런 최신 설비를 보유한 그런 곳이 있다. 사실은 이때 최신 설비라고 해도 뭐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런 걸로 닦아주네.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거의 없고요. 진짜 위생적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이 도저히 안 되면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아주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 이 아가씨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 이 할머니가 도대체 지금 어디가 아프시다고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계신 거냐고 물어보시면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통역을 해주시고 뭐 헤드 뭐 머리 아프시면 뭐 그런 식으로 다리 아프시면 레그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큰 도움이죠. 그런 거를 해주신 거고 이제 뭐 이 약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물에 타서 먹어야 된다.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다. 뭐 이런 거에 간단한 말이지만 핵심적인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통역을 부탁하고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다고 김정동 합니다. 선생님도 김종동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청을 꽤 받았었대요. 그런 일들을 곧잘 했는데 김점동 선생은 원래는 의학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대요. 이걸 좀 오히려 좀 싫어했대요. 근대 의학이라는 게 완전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완전 생소하고 원래 뭐 이분이 무슨 뭐 의사 집안에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뭐 주로 아픈 사람들 오고 뭐 약품 냄새 나고 이런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전염병 뭐 이런 거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두려운 면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싫어했대요. 참고로 당시에 이화학당 학생들 중에는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뭐 이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여성 의사가 남긴 기록 중에는 이제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던 사람의 어린 딸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일본인 학생이 굉장히 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김정돈 선생은 그런 쪽으로 처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김점동 선생은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요? 학교에 왔는데 이제 노래 이런 거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뭐 이런 선교 단체에서 했으니까 뭐 찬송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쳐 줬겠습니다만
당시에 조선의 어떤 민요라든가 뭐 타령 이런 것만 듣다가 찬송가 같은 거를 들으니까 그 어떤 갭이 어떤 최신 어떤 힙합 거의 이런 정도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멋있는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이런 풍금이라고 하죠. 이런 오르간 형태의 그런 악기 같은 거를 연주하는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는 어떤 그런 뮤지션의 스웨그라는 식으로 동경을 하고 찬송 스웨그. 그래서 저도 나도 막 실제로 그런 거 열심히 하셨대요. 이런 오르간 연주, 피아노 연주 이런 거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노래 연구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시고 그쪽으로 처음에는 좀 그 길을 생각을 하셨었대요. 애초에. 나는 뭐 이런 음악인의 길로 박재익 작가처럼.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얼렁뚱땅 어떻게 돼버렸냐면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선생님들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점동아 좀 도와줘. 미스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의학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별 의욕도 없었는데 한 2, 3년 그렇게 불려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처방해야 되는 약 이름들 있죠. 그런 거를 다 그냥 외우게 된 거예요. 풍어를 읊는 거죠. 그 사실 영어로 이름도 약이 다 돼 있을 텐데 그런 거 뭐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쉬운 말 아닙니다. 소화제, 해열제, 두통약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영어 때문에 의학과 가까워졌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람과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처방을 해준 다음에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 어떤 가족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가지고 다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료를 잘해가지고 회복되어가지고 깨어났을 살아나고. 때 온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보람찬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절감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걸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엄청 시체말로 꼬셨대요. 그래요? 이거 의술 좀 해봐라. 의학 정말 좋은 건데 의사 되면 좋아. 의사 좀 해봐라. 의학 공부할 생각 없니? 정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귀인도 한 분 만났다 그러던데. 바로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 출신의 선교사십니다. 로제타 홀. 네, 이 로제타 홀은 이제 남편도 이제 홀 박사,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본인도 여성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 부부. 그래서 의사 부부로 건너온 분이고 이분의 시어머니도 이제 선교 이런 역할로 한국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의 아들도 한국에서 쭉 사셨고요. 한국에서 아마 출생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네 가족 묘지도 한국에 있습니다. 홀 가족.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 그냥 건너와서 그냥 모든 걸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분은 한국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로제타 여사. 원래는 아시아 하면 중국이 제일 먼저, 홍콩, 샹하이, 중국이 먼저 떠오르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또 선교 활동, 의료 봉사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올 생각이었네. 젊은 시절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옛날이니까 건너오겠죠.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배표하고 뭐 짐 붙이는 거하고 남편 일정하고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중국 가지 말고 조선으로 가자라고 해서 조선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오다 보니까 조선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일을 벌려서 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점점 생기면서 정이 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인생 자기 자식들의 인생까지 조선에서 다 보내게 한 그런 감사한 분인데, 분이네요. 이분이 이런 의사로서 의술로서의 의욕도 굉장히 활발했던 분이거니와 여성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이분의 이제 자손이 회고한 그런 기록 같은 게 기사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 여성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의사해라. 의사가 최고다. 의학을 배워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었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셔서도 그렇다 보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 일 제일 잘 도와주고 영어 제일 똑똑해하는 점동이. 사실은 음악을 더 좋아하는 이 학생한테도 봐라 의술 멋있지 않냐. 사람 생명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 로제타 홀 이분이 이렇게 활발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청일 전쟁의 혼란 상황 속에서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쭉 지내면서 조선에서 네. 지내고 있었는데 네. 좀 날개가 꺾이고 그렇죠. 나게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얼마 후에 그래 역시 내가 해야 되는 조선이 있어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미국으로 일단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정들었던 조선이여 안녕 하면서 돌아가는데 네. 그때 이 김점동 선생이 나서신 거. 그 김점동 선생이 이때 20대 갓 20대 됐을 때 전후거든요. 예. 나서신 거예요. 네. 나도 데려가라고. 그렇게 의학이 좋다고 나한테 말 많이 하지 않았냐고. 책임져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미국에 가가지고 진짜로 나도 의사 되고 싶다. 당신처럼. 그래서 다시 당신이 조선에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살렸던 것처럼 나도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이 일을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저는 김점동 선생의 성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때 거의 일생에 가장 용기를 낸 제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제타 홀이 고민 끝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김점동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김점동 선생이 결혼한 상태였어요. 이미. 박여선이라는 이분하고 결혼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로제타 홀의 고향으로 뉴욕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뉴저지 그쪽 근처였을 것 같은데 그쪽에 고향 마을로 건너가게 되고 그때 이제 박에스터가 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쭉쭉쭉쭉 경험을 쌓아 나가셔서 결국은 한국인 최초로 한국에서 실제로 병자를 보시면서 활동을 하신 근대의학 의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이 유학이지. 그때 일단 미국까지 가서 뭐 할 일도 없고 뭐 학비, 생활비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분이 그래서 뭐 어떤 모금 이런 거를 했다는 기록도 간접적으로 좀 보이고요. 당시 미국에 먼저 정착해 있던 서재필 선생이 이분을 알았다라는 간접 증거도 좀 있어요. 서재필 선생이 이런 분이 한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동포들은 좀 이렇게 성금 같은 걸 모아주자 뭐 이런 식의 운동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였느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인이 공부를 하고 남편 박여선 선생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 박여선 선생 이분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김점동 선생이 부친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점동 선생의 모친께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김점동 선생도 그렇게 뭐 그래 아까 유복한 집안 아니라고 결혼을 뭐 이렇게 이 사람하고 꼭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있었던 정황도 좀 있어요. 나 정말 이 사람하고 그런 결혼하고 정황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처음에 좀 꺼려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인데 김점동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이 로제타 홀 선생이 남긴 일기와 편지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점동 선생이 이렇게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중요하신 분인데 김점동 선생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적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공식 기록 같은 거 좀 못 찾았어요. 로제타 홀 선생은 묘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온갖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로제타 홀 선생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김점동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에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서툴까 이런 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점이기도 한데 로제타 홀 선생의 기록을 보면 김점동 선생님 난 이 남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 결혼을 굳이 지금 왜 해야 되겠느냐. 약간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기록이 많이 행복해 있어요. 보였다 이런 기록 없다.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뭐 때문에 결혼을 했느냐. 집안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본인도 뭐 그렇게까지 이끌리게는 생각 안 했는데 왜 굳이 이 박여선 선생하고 결혼했느냐. 박여선 선생도 이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 김점동 선생이 가능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경우 사실 많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19세기 말에 조선시대에 교회 다니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손에 꼽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면 널려 있는 게 교회 오빠인데 그때는 교회 오빠라고 해봐야 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뒷바라지를 엄청 해주셨네요 미국에서. 저는 박여선 선생 이분이 성격이 좋은 분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박여선 선생 같은 경우에 사진상으로 봐도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걱정 없이
좀 이렇게 순박하면서 성실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인상이. 사실 이 박예선 선생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김점돈 선생하고 살고 이때가 네.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서부개척 시대 이런 때의 미국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조선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게 엄청나게 두렵죠. 골치 아픈 일일 텐데 뭐 요즘에 뭐 우리 박예선 선생님 나중에 할 일 없을 때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요? 요즘에 뭐 식당에서 진상 손님 만난다고 해봐야 뭐 소리나 좀 지르고 이런 거겠지만 서부개척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손님 막 권총 꺼내고 막 이러거든요. 결투하자고 하고. 요즘에 진상 손님 뭐 매니저한테 이른다 이런 게 최고인데 서부개척 시대 진상 손님은 결투 세 발짝 걸어간 다음에 뒤돌아서 쏘기 하자 막 이러거든요. 스틀리면 병 깨고 막 이러죠. 그런 시대에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제 생각에는 그 자기 부인이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박예선 이분이 저 김점동 선생의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쪽의 일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김점동 선생이 일하던 이런 학교 일 이런 걸 도와주면서 들락날락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 자기 부인인 김정돈 선생이 영어도 제일 잘하고 의학도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사실 뭐 조선에서 뭐 양반이다 뭐 엄청난 그런 뭐 학문을 배웠다 공자 맹자를 뭐 도통했다 뭐 이런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 사실은 어떤 과학이라든가 근대 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인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조선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 부인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부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막 여기 조선에서 하던 게 뭐 농사일 돕는 거 몸 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 막노동 식당 아르바이트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학비를 댔다라고 합니다. 좀 속도를 좀 높여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김점동 선생님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학위를 따서 돌아오십니까? 학위를 따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 과정에서 박예선 선생이 사망해요. 남편분이? 남편분이 병이 들어서 사망해요. 아이고. 결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예선 선생의 묘는 지금 미국의 볼티모어인가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록이 되게 좀 잘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좀 미국에서 박예선 선생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감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없는 편인데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만 그래서 주위에서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기해라. 그 중간에 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제타 홀 선생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조선에 돌아가가지고 선교 활동, 그다음에 의술 봉사 활동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김점동 선생한테도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 지금 의학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힘드냐. 그럼요.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가족도 잃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 능력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차라리 고향 조선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했는데 나 포기 안 하겠다고. 혼자서라도 완수하겠다고. 그 학위 따기 전에 학위 끝까지 따겠다. 그래서 로제타 홀 선생이 먼저 간 후에도 홀로 남아서 공부를 하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홀로 남아서 이때 당시에 뭐 좀 슬픈 이야기 많습니다. 둘 사이에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끝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한국에서 자기가 자발적인 이유로 건너간 유학생 1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서재필 선생 같은 분은 망명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그런 사례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을 뭐랄까요 수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어떤 선배격에 해당하는 모든 미국 유학생들의 어떤 최고 큰 조상. 언니, 큰 누나, 약간 이런 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 그런 명망에 어울리게도 결국은 목표로 한 학위를 따는 데 성공합니다. 의사 선생님 돼요. 당시에 미국에도 여성 의사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눌러 앉아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됐는데 의사하긴 미국이 더 편하지. 미국에서 편하게 살라고. 여기 이제 뭐 이제 네 친구들도 여기 있고 이제 뭐 돈 빌려가지고 개업하고 사무실 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다 보면 그 저기 뒷집에 피터가 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던데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MSG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심한 거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조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원래 결심했던 대로 조선에 돌아가가지고 힘든 사람들 현대의학, 근대의학을 몰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 받은 거를 나도 딴 나의 제자에게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못 모르고 아버지가 야 거기 가면 밥 주니까 가라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너무도 신비로운 음악도 가르쳐주고 세상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의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도 알려주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겠어요. 그거를 나도 돌려주고 싶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른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서 뉴욕 일대에 있던 그 선교 단체에 신청을 내가지고 조선으로 가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선교 봉사단의 일원이 돼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셔서는 뭐 전공 외과 내과 구분 없이 엄청 전천으로 진료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당나귀 타고 원정 진료도 하셨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신 게 1900년입니다. 아직도 뭐 아득하네요. 그렇습니다만 1900년부터 이분이 1909년경까지 활발하게 한국에서 진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환자를 계속 돌봐왔습니다. 1년에 거의 뭐 환자 돌봄 건수로 따지면 한 수천 건씩. 수천 건? 참고로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이분보다 지금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배 잘못 둔 거 때문인지 뭐 이런 생각도 괜히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 의학 관련된 뉴스 찾아보시면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게 아주 고질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때부터의 전통이다. 전통이라 하기는 좀 이상한데 이때 더 심했던 거죠. 어쨌든 엄청 과로하신 거죠. 의사가 한국인 의사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의사가 다 뭐 미국인, 영국인, 뭐 이런 사람, 일본인, 뭐 이런 사람들뿐이고, 그렇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의사 김점동 선생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일을 다 하게 되고, 뭐 산동네, 뭐 물가 동네 어디서 뭐 아픈데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 뭐 앰뷸런스 보내면 안 되냐, 20세기 초에 앰뷸런스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면 닥터 헬기, 뭐 닥터 헬기 나오려면 아직 50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산길 뭐 이런 데 다니려면 말보다 당나귀가 더 편하니까 당나귀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전국 방방곡곡이라 하기에는 서울, 황해도, 평안남도, 경기도 뭐 이 정도 일대였습니다만 너무 일정이 바쁘시니까 1년에 막 수술 당시에 뭐 장비도 변변치 않은데 1년에 막 수술만 막 20건 넘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환자 계속 수천 명씩 보시면서 그래서 별의별 과목에 대해서 다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목숨을 살리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매진하셨는데 근데 10년 정도면은 의사로 활동한 기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1909년까지 활동을 하시고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눕게 되는데 결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핵. 남편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살아생전에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의학과 관련된 그런 계몽 활동 교육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예를 말도 들어서 안 되는 민간요법 이런 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시기에 조선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악명 높았던 전염병이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 콜레라는 콜레라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물을 타고 오염된 물을 타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수인성 질병. 그래서 물을 끓여 먹으면 콜레라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이 조선시대 세균 뭐 이런 게 병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음침한 뭐 어떤 악의 뭐가 오면 예를 들면 악귀가 사람을 괴롭히면 잡귀가 꼬이면 사람이 아프다. 귀신이 들리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조선에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 쥐 있죠, 들쥐. 쥐 귀신이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콜레라 걸린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왔던 거예요. 왜 쥐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뭐 쥐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김점동 선생님이 그런 걸 보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본인 편지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남아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런 소문 때문에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집마다 막 문에다 붙여놓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점동 선생은 근대의학을 배우셨으니까 세균 같은 미생물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위생의 중요함 어. 이런 거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를 알려주시고. 하면서 다니시면서 예. 어떤 한국의 생명을 구하는 일 넘어서서 예. 과학 문화의 어떤 기본을 조금 키우는데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 점을 높게 평가하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동 선생이 안타깝게 굉장히 젊은 나이세요. 이때도 뭐 불과 30대 한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셨을 때인데 이 시대의 젊은 나이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승이었던 로제타 홀 뭐 이쪽 집안하고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깊은 안타까움과 감명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는 것을 나의 어떤 일생의 신조로 삼겠다라고 아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점동이 이모 네. 생각하면서 그리고 로제타 홀 본인의 어머니도 조선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온 인생을 예. 바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도 조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세상 떠나셨고 네. 그래서 셔우드 홀 이 사람도 조선에서 이분은 특히 나는 결핵 한쪽으로만 파겠다라고 해서 결핵 퇴치 사업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바치서 열심히 일하셨고 네. 셔우드 홀 선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퍼뜨린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팔아가지고 고 수익금으로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그 있는 것이죠. 고결한 씨를 한낱 물개에 비유하는 이 작가. 아니 뭐 안 가르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에 쓰는 건지 아, 무슨 의미인지 안 가르쳐 줬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이 있으니까 사라고. 알겠습니다. 실이 뭐지? 나는 강매를 당했을 뿐이다. 전 처음에는 실인 줄 알았어요. 실. 알겠어. 이걸 뭐 이게 실 모양도 아닌데 왜 실이라고 하지? 예. 아, 어쨌든 우리 김점동 선생님 정말 연말에 다루기 참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오늘 곽책 작가와 김점동 과학자이자 의사 선생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